사진 방송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돼서 신대철은 강남, 강북은 김태원. 다구리를 당할 뻔했던 몰배를 맞았다는. 네, 악몽이. 네, 안녕하세요. 코난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1부, 2부 계속해서 레코드 큐레이터 민지 씨와 함께 하는 이 음악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세 번째 시간이죠. 네. 지난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이제 재즈에 좀 몰입해가지고 그쪽 음악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확 좀 반전시켜서 락 음악을 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지 씨가 선정한 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 80년대예요. 맞아요. 80년대. 네. 저는 그때 80년대면은 저는 이게 초등학교 시절이었고, 국민학교가 예. 아니라.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아,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네. 민지 씨는 이제 사실 저는 없었죠. 거의 응애응애 네. 하는 시절도 아닌가요? 80년대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네. 90년대. 저는 이게 80년대 솔직히 초등학교 때 막 헤비메탈을 듣지는 않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보게 됐는데, 뭐 블랙홀, 블랙 신드롬, 네. 뭐 워낙 막 그 당시에 엄청 인기를 끌었던 밴드니까, 그 당시에는 헤비메탈이 막 초토화했었잖아요. 엄청 인기가 좋았죠. 네, 80년대가 최고였죠. 네. 그 당시 뭐 해외 지금 생각나는 것도 뭐 주다스 프리스트, 뭐 아이언 메이든, 부터 뭐 시작해서 뭐 그리고 머틀리 크루, 포이즌 머틀리 다 크루. 80년대에 네. 데뷔했죠. 그리고 막 속주 기타, 네. 임베이 맘스틴, 네. 뭐 이런 것까지 가세해가지고 저희 춘추 전국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도 아주 그 빼어난 헤비메탈 밴드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그 당시에 헤비메탈 밴드 저의 사진 방송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돼서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돌아온 메탈 키드라는 주제로 음반을 준비했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돌아갈 이제 시기는 86년이에요. 네. 네. 70년대에 포크의 발전을 위해서 세시봉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메탈의 발전을 위해서 80년대에 파고다 연극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파고다 연극관으로 돌아가서 네. 이제 음반들을 들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준비한 음반은 바로 앞에 여기. 보이시는 네. 시나위의 네. 시나위 1집이죠. 시나위 1집에 크게 라디오를 켜고를 준비했고요. 혹시 시나위 이름의 그 네.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시나이는 이제 국악에서 쓰는 말이죠. 이게 즉흥 연주. 예, 예, 맞아요. 그런 의미인데, 이제 한국의 헤비메탈 브랜드가 이제 시나위라는 이름을 딱 가지고 나오니까 뭔가 굉장히 멋있어요. 그렇죠. 네. 한국의 전통적인 단어를 가지고 네. 그래서 시나위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시나위가 한국 음악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헤비메탈 음반이다 네.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네. 여기 보시면 헤비메탈이라고 딱 이렇게 당당하게 네. 적어놓은 거를 장르명을 네, 이렇게 네. 우리 적어놨습니다. 헤비메탈 한다라고 이제 적혀 네. 있고요. 86년에 서라볼 레코드에서 발매됐습니다. 요 자켓 사진에 대해서 사실은 일화가 있어요. 네. 그 밴드 제로지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김병삼 씨가 네, 맞습니다. 리드했던. 네, 김병삼 씨가 미대생이라고 제가 예, 들었어요. 김병삼 씨가 파고다에서 공연 당시에 포스터로 쓰라고 이제 신대철 씨에게 선물해 주신 그림을 네. 시나위 1집 자켓에 실어서 사용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신대철 씨가 조금 멤버를 자주 바꾸시잖아요. 네. 우선 1집에는 임재범이 참여하고 그리고 네, 이후에 그렇죠. 뭐 김종석, 김종석. 김바다 씨 뭐 네. 이렇게 저는 나중에 김바다 씨가 리드해 그 보컬 맡았을 때 음악도 많이 들었었어요. 저도 김바다 씨가 아마 가장 시나위에 적절해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보컬로 재임하지 않았나 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시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건 임재범 씨랑 신대철이랑 이태원에 있는 락월드에서 네. 만나게 됩니다. 네. 락월드는 누구의 소유였죠, 그 당시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락월드는 신중현 씨의 소유였어요. 예, 예. 네, 이태원에 있는 태평극장이라는 오래된 건물을 이제 구매하셔서 밴드들이 공연을 할 수 있게 락월드를 오픈하셨고요. 거기서 신대철 씨가 가끔씩 연주를 하셨는데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임재범 씨가 이제 일을 하면서 혼자 흥얼거리신 거예요. 레인보우의 레인보우 아이즈를. 아, 네.
그 현장에 있었던 신대철 씨의 동생이시죠. 신윤철 씨의 그 증언으로는 아, 예. 거의 레코드와 똑같았다라고 아, 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신대철 씨가 임재범 씨한테 영입을 예. 권유하셨고요. 임재범 씨는 사실 우리가 저희 세대한테는 네. 거의 발라드 가수로 그렇죠. 네. 그리고 막 지금 뭐 어린 친구들은 나는 가수다 뭐 이런 데 네, 나와가지고 맞아요. 막 네. 발라드 막 눈물을 네. 뚝뚝 흘리게 만드는 막 이런 노래. 저희 네. 세대한테는 고해로 사실은 제일 유명해요. 그렇죠. 네, 네. 초창기에는 막 정말 사자 같은 네. 목소리의 진짜 락 보컬이었죠. 완전. 맞아요. 이선희 씨는 네. 이 시절에 임재범 씨 노래를 듣고 네. 나는 저렇게 노래할 수 없어서 절망스러웠다고 아, 할 정도로 절망스러울 정도로. 네, 대단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오늘 곡을- 준비한 곡을 예, 한번 한번 틀어볼까요? 들어보고 네. 얘기를 마저 나누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크게 라디오를 켜고 켜고. 예, 한 곡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건이 몰아치는 기나긴 노후지나 집으로 달려가는 마음은 어떠한가 지하철 기다리며 들리는 음악은 지루한 하루 건너 내일을 생각하네 문을 활짝 열고 노래를 불러보니 어느새 비건마저 사라져버리네 그게 라디오를 켜고 함께 따라요 그게 라디오를 켜고 함께 날아요 눈을 감고서는 잠들려 했을 때 옆집서 들려오는 조그만 음악 소리를 듣고서는 라디오 켜보니 뜨거운 리듬 속에 마음을 뺏겼네 자리에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보니 어느새 시간마저 지나가 버렸네 그게 라디오를 켜고 함께 따라요 그게 라디오를 켜고 함께 노래해요 그게 라디오를 켜고 함께 따라요 그게 라디오를 켜고 함께 날아요 네. 신하유의 크게 라디오를 켜고 들어보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네. 사실 일단은 지금 들은 저희가 녹음한 이 시스템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은 일단은 클리어 오디오의 마스터 이노베이션이라는 이 턴테이블을 사용을 했고요. 플래터가 2개입니다. 예, 플래터가 2개고, 그다음에 리니어 트래킹 방식, 탄젠셜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카트리지가 이렇게 직선으로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소리꼴을 읽어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카트리지는 오토폰의 MC 안나, 네. 예, 아주 초호화 그 아날로그 시스템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앰프 쪽은 CH 프리시전, 스위스의 초하이엔드 브랜드 CH 프리시전의 L10, 그다음에 파워 앰프는 M10, 이것도 다 플래그십입니다. 지금 이렇게 호화로운 시스템으로
헤비메탈을 듣기는 정말 저도 처음이거든요. 저도 처음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이게 파워 앰프가 이제 CH 프리시전 M10에다가 또 나그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매지코 M9이라는 나인으로. 스피커를 바이앰핑, 네. 예, 저역 쪽하고 그 이상 중고역 쪽을 이제 별도 앰프가 따로 구동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저희 중간에 보이는 이게 액티브 크로스오버입니다. M9은 뭐 일단은 우퍼가 15인치고요. 그다음에 미드 베이스가 11인치. 그다음에 전용 미드레인지 6인치짜리. 그다음에 트위터는 베릴륨 다이아몬드 베릴륨 네. 트위터를 사용해서 엄청난 이 광대역 가청 한계를 막 벗어날 정도의 넘어서는 예, 그 광대역을 소화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LP를 들으면서 정말 이전에 전혀 듣지 못했던 그런 사운드가 막 나옵니다. 예. 맞아요. 사실은 저희가 오늘 음반 들려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레코드를 소유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 당시에 메탈에 대한 녹음 기술의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네. 저희 말로는 이제 좀 조악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당시 기술의 한계였기 때문에 이 신화위 음반을 비롯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음반 모두가 조금은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실 수 있지만 저도 사실은 오늘 이 시스템에서 처음 들었잖아요. 네. 제가 역대 들은 신화위 청음 중에서 가장 네. 인상 깊은 청음이었어요, 정말로. 네. 이게 사실 그 고음질 뭐 이런 거 저는 이제 뭐 그 관련해 가지고 고음질 레코딩 좋은 것들을 추려 가지고 이제 책도 내고 그랬는데 사실 오디오를 듣다 보면은 정말 좋은 녹음만 이렇게 쫓아다니게 돼요. 네. 근데 이게 좀 역전되는 거죠. 사실 음악을 고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네. 오디오를 이제 세팅하는 게 좋은 건데 이제 사람들 오디오에 이제 심취하다 보면 네. 녹음 음악이 아닌 그러니까 음향이 좋은 그렇죠. 예, 앨범들을 좀 쫓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너무 그런데 좀 빠지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시쳇말로 주와 인마에 빠진다. 네. 그래서 음악 어쨌든 네. 음악을 듣는 어째 본질적인 이유는 예. 저희가 추억을 쫓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오늘 조금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하위는 83년도에 네. 서울고등학교 시절 때 이제 고교 밴드로 결성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임재범 씨도 서울고 동창이었다. 아, 네. 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제일 코난님이 오늘 음반을 준비해 오셨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사실은 아, 신대철 선생님은 네.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신중현 선생님의 장남이시죠. 예, 장남이죠. 예. 제가 그래서 신중현 선생님이 LP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입니다. 네. 신중현과 뮤직파워. 이 앨범에 이제 제일 뭐 유명한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아무도 없지만 아름다운 강산 뭐 히트곡 메들리도 있고 저는 아름다운 강산 이거 예전에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네.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네. 항상 아침마다 들었던. 네. 왜냐면 그 아침에 네. 쓰레기차가 지나가는데 쓰레기차에서 이걸 틀어줬거든요. 제가 어릴 때. 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항상 들었던 네. 곡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에 좀 우리나라 정권 쪽에서 네. 이제 정권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내라 그랬는데 안 만들고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강산을 찬양하는 네. 추앙하는 이런 노래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 곡을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진짜 사실은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네. 신중현 선생님을 아버지로 뒀기 때문에 신대철 선생님은 정말 남모르는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표현은 안 하셨지만 굉장히 외롭지 않으셨을까 음. 싶네요. 고독한 연주자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네. 신대철 선생님께서 또 이제 이 이후에 이 집은 김종서 씨랑 작업을 하잖아요. 예. 네. 김종서 씨는 또 임재범 씨랑 보컬 스타일이 너무 다르서 완전히 다르죠. 네. 예. 이 집의 새가 되어 가리를 네. 들으면 또 이렇게 쫙쫙 뻗는 네. 창법의 신화위를 만나실 수 네.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앨범들 많이 좀 찾아서 들어보면 또 음악적인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 가면 막 얼터네티브 락 뭐 이런 쪽으로 맞아요.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집, 사집. 예, 사집 네. 김종서 씨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서태지. 서태지가 네. 그러니까 나중에 서태지가 이제 막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그 신화위의 사집이 갑자기 부각이 됐죠. 맞아요. 왜냐면 거기서 베이시스트였다. 네. 원래 베이시스트였는데 그 앨범 자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되게 좋아하는 네. 앨범이에요. 그 앨범도 굉장히 히트했죠. 겨울비가 일단 수록돼 있고. 그렇죠. 제가 네. 가장 좋아하는 겨울비. 네. 네. 오늘 제가 1집을 준비한다 그랬을 때 코난님이 네. 아마 4집으로 하면 안 되냐고 하신 이유가 네. 거기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방 18번. 네. 그 네. 나중에 김종서 씨가 서태지 씨를 데리고 이제 신화위를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두 분이 굉장히 돈독하게 지내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서태지 씨가 하여가를 작업할 때 아마 아. 김종서 씨가 네. 피처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다재다능한 뮤지션들이 많이 거쳐간 네. 그런 밴드, 그 유서 깊은 밴드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기억해야 될 제일 네. 중요 포인트는 한국 최초의 헤비메탈 음반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추천 앨범으로 네. 가볼까요? 네. 네. 이번 코너를 기획하면서 처음에 이제 기타리스트, 3대 기타리스트 이런 식으로 좀 네, 했었잖아요. 그랬다가 약간 좀 우회를 해가지고 밴드 위주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 두 번째는 정말 이름마저도 아름다운 부활. 부활입니다. 네, 이게 말로의 부활도 아니고. 네. 제가 사실은 3대 기스타 리스트로 주제를 짜면서 결국에는 신화위랑 부활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86년 파고다 연극관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았던 밴드가 또 신화위와 부활이었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부활을 준비했고요. 익히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김태현 기타리스트를 주축으로 이 집에 이승철 씨가 보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앨범에 들어있는 회상 시리즈라는 이제 걸로 그렇죠. 제일 유명한데요. 완전 이게 듣다 보면은 저는 이게 약간 프로그레시브 락 같은 막 맞아요. 그런 느낌이 네. 또 들어요. 예, 그리고 실제 이런 프로그레시브 락 스타일의 음악을 또 뭐 신해철 네. 씨가 좀 많이 했었잖아요. 김태원 씨랑 되게 돈독한 관계였고 네. 생전에. 신해철 씨가 굉장한 그 김태현 씨 팬이라고 스승님이라고 제가 부르는 걸로 네, 알고 맞아요. 있었거든요. 살아생전에. 네, 그래서 이 음반이 이제 86년에 희야를 발매한 다음에 87년에 2집을 내서 네, 히트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1집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김태현 씨 사진이 3장이나 들어가 있어요. 네. 리더니까. 뭐, 네. 예. 근데 이게 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당시에 이 음반 매니저가 백강기 씨라고 이제 예. 민혜경 씨 오빠예요. 아, 네. 근데 지나가다가 공연 포스터를 보고 파고다 연극관에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날 부활이랑 신화위가 공연이 있었고 네. 부활을 보고 김태현 씨가 말씀을 우리 다음에 더 잘하는 밴드가 나온다라고 네. 했대요. 그래서 공연을 2개 다 보시고 결국에는 김태현 씨한테 와서 음반을 내자라고 네.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희야를 발매하고 락 팬들은 조금 실망을 했죠. 네. 그렇죠. 예. 대중적이라는 그 이제 화살을 피해갈 수가 없었고 네. 이 집에서 완전히 락 밴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한 곡 들어보고 또 이야기 해볼까요? 네, 네. 오늘 들려드릴 곡은 네. 회상 3입니다. 네, 이게 들어보시면 어떤 그 다른 곡이 또 생각날 수 있어요. 네, 일단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슬픈 내 모습을 무대 뒤한 소녀 애써 눈물 참으며 바라보고 있네 무대 뒤에 그 소녀는 작은 의자에 앉아 두 손 곧게 물고 바라보며 든
근데 이 곡은 나중에 이승철 씨가 이제 따로 솔로로 독립해가지고 맞아요. 다른 네. 다른 곡으로 이렇게 불렀죠. 공명만 바꿔가지고 네, 예, 마지막 콘서트. 맞습니다. 네, 그 곡의 원래 버전입니다. 네. 예. 밖으로 나가버리고. 네, 회상 시리즈가 회상 이제 1은 유년 시절, 그리고 네. 회상 2는 학창 시절, 네. 그리고 회상 3는 그 당시 현재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작곡하셨다고 하고요. 네, 저희는 3를 들려드렸지만 사실 회상 2가 8분에 걸친 대곡이에요. 아, 네, 네. 그 레드 제플린의 스테이웨이 투 헤븐도 8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듣다 보면 8분이 벌써 지나갔나 할 정도로 정말 네. 김태원 씨의 대단한 작곡 능력을 네, 저희가 여실히 들을 수 있는 음반입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참고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활의 앨범 이거를 좀 네. 가져왔습니다. 부활의 사랑을 3집. 쓰록, 네. 이 앨범이 정말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여기 김재기 씨가 보컬을 맡았잖아요. 네, 비운의 보컬이죠. 예. 이제 김재기 씨가 이제 뭐 밤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제 김태원 씨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차가 뭐 견인됐다는. 네, 맞아요. 뭐 그래서 견인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김태원 씨한테 이제 돈 좀 빌려달라 그랬는데 김태원 씨가 하도 늦은 시간이라 아 내일 준다. 그러고 잤는데 이제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네.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김재기 보컬이 정말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고 돌아가셨는데 이 앨범 근데 들어보면 뭐 소나기, 막 사랑할수록 이런 곡들 네. 있잖아요. 와 가창력이 정말 좋고 그리고 이 버전이 이게 레코딩을 위해서 한 버전이 녹음한 아니라. 버전이 네. 아니라 그냥 데모용. 예전에는 데모 녹음을 해가지고 뭐 방송국이든 프로듀서든 뭐 이런 데다 네, 보내잖아요. 먼저 보내드리고. 예. 근데 그냥 데모용으로 녹음한 곡인데 보컬이 노래를 정말 잘했던 김재기 네. 보컬. 김태원 선생님 본인도 네. 가장 좋아했던 보컬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부활 1, 2, 3집은 어느 하나 거를 거 없이 다 소장해서 들어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아까 파고다 연극관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사실은 부활 1집에 안에 인서트에 보면 아. 이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파고다에서 공연을 했다라는 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파고다 오픈 이래로 가장 많은 관객 수를 동원한 아, 밴드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서트에 라우드니스를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 라우드니스가 그 일본 밴드 예, 라우드니스 맞아요. 얘기하는 거죠. 당시 당대 최고의 아시아 메탈 밴드였고요. 그렇죠. 네. 예. 조금 사상은 불편한 분들이지만 많이 불편하죠. 네, 사실.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당시에 어쨌든 라우드니스를 표방하려는 우리나라 밴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예, 예. 세계적인 밴드 중에 한 메탈 밴드여서 네, 그래서 그렇게 인서트가 재밌는 인서트가 써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신대철 씨를 파고다에서 네. 김태현 씨도 처음 만난 거예요. 아, 네. 근데 그 인상이 그 100만 원짜리 이상 기타를 사야만 네. 주는 하드 케이스를 들고 와서 굉장히 놀랐다. 아, 라고 김태현 씨가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고요. 네, 정말 파고다라는 연극관이 사실 코나님도 저한테도 뭐 약간 사실은, 좀 옛날 네. 얘기예요. 예, 약간 전혀 한 세대. 생소한 예. 이야기여서 네.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파고다에 드나들었던 메탈 키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 우리나라의 메탈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장소였다. 네. 네. 저 아는 형님도 이게 이 80년대 헤비메탈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 80년대 헤비메탈, 국내 메탈 밴드 이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실제로 헤비메탈 밴드를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네. 취미로 좀 했었어요. 근데 밴드 이름이 파고다였습니다. 네. 예. 아, 그렇죠. 네. 네. 이 당시에 혹시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코나님. 네. 그 신대철은 강남, 아, 네. 강북은 김태원, 아, 네. 네. 이태원은 김도균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예, 예. 네. 이제 뭐 그 당시에 분들한테 여쭤보면 뭐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는 하시는데 예. 아마 이 선생님들 출신 학교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강남대 출신의 블랙홀을 소개할 시간인가요? 아, 네. 예. 제가 3번째 앨범으로 선정하는데 정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갈까요? 네. 표지 디자인이 정말 인상적인데 네. 민지 씨, 이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저희가 세 번째에도 파고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블랙홀을 저희가 준비한 1집은 89년작이에요. 근데 네. 앨범 데뷔를 89년에 했고 밴드는 85년에 결성을 해서 파고다 연극관을 위주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헤비메탈 1세대로 이제 이름을 날리신 블랙홀의 기타리스트자 보컬을 겸하고 계시는 주상균 씨가 네. 리더이자 가장 주축이죠, 블랙홀의. 네. 그래서 블랙홀 이름처럼 그리고 방금 네. 말씀하신 자켓처럼 블랙홀처럼 음악을 빨아들이겠다라는 네. 뜻으로 아마 제가 알고 있어요. 같아요. 되게 좀 보고 있으면 막 빨려드는 좀 형이상적인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89년에 앨범 데뷔를 하게 된 계기가 네. 88년에 서울올림픽 그 행사의 일원으로 아. 명동가요제가 열려요. 예, 예. 명동가요제에서 노을이라는 곡으로 네. 대상을 수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부활이 해체했던 시기였잖아요. 네. 그 당시 부활을 담당하고 계시던 그 백강기 매니저님께서 예. 블랙홀의 매니저로 이제 야. 1집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보는 안목이 대단하시죠. 굉장히 다양한 밴드를 많이 담당하셨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이 일단 한국 남자라면 예. 노래방 가서 반드시 네. 불러봐야 한다는 네.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죠. 거쳐가야 한다는 그 곡이죠. 네. 일단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거는 네. 듣고 얘기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블랙홀의 불세출의 명곡 음. 깊은 밤의 서정곡입니다. 들어보시죠. 까맣게 흐르는 깊은 이 밤에 나 홀로 외로이 잠 못 이루네. 파란 별빛만이 나의 창가로 찾아드네. 까맣게 흐르는 고요한 밤에 나 홀로 외로이 잠 못 이루네. 흐르는 눈물에 별빛 담기어 반짝이네. 깊어가는 하늘 아래 잠든 세상 외면하여도 지쳐버린 눈망울에 별빛마저 사라지네.
어떻게 그 노래방에서 네. 노래하던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네, 제가 예전에 뭐 소시적에 노래방 가가지고 학생 때 네. 사실 친구들이랑 가서 이 노래를 이제 부르다가 이제 거의 다구리를 당할 몰매를 뻔했던 맞았다는. 네, 악몽이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게 듣기에는 정말 쉽지만 이게 노래로 이렇게 부르려면 와 정말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명동가요제에서 대상을 네. 수상했다는 노을이라는 곡도 네. 앨범에 수록되어 있고요. 네. 뭐 수록된 뭐 블랙홀 로큰롤 그리고 네. 아이야 같은 곡들이 다 예. 주옥 같은 명곡들이어서 네. 소장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곡을 필청하기를 네. 권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1집 발매 이후에 EMI랑 네. 계약해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좀 메이저 있어요. 그 당시 메이저였죠. 엄청 큰 메이저죠. 네. 근데 뭐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막 밴드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이게 내용들은 이렇게 많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온라인에. 네, 조금 베일에 쌓여 계신 기타리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네. 2022년을 기준으로 데뷔 37년 되시고요. 그렇죠. 정말 유일하게 데뷔하고 현재까지 쉬지 않고 네. 계속 활동하는 정말 대단한 네, 밴드입니다. 진짜 관록의 헤비메탈 밴드고 그리고 2년 전인가? 2019년인가 언제 하여튼 이게 30년 딱 되던 해 네, 그 30주년 트리뷰트 앨범이 나온 게 있어요. 네. 국내에 그게 이제 CD로도 발매가 되고 LP로도 나왔거든요. 아 정말요? 예, LP로도 찍어가지고 좀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네. 밴드들이 다 한국에 다시 내노라는 연주하는 거의 락 예. 밴드들이 거기도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곡이 깊은 밤의 그죠. 서정곡입니다. 예. 빼놓을 수가 없죠. 그 버전도 굉장히 좋아요. 네. 예, 들어보면.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세 번째까지 들어봤는데요. 예. 사실은 제가 세 번째를 아마 보시는 분은 공감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백두산이어야 되지 않느냐. 여자요. 그래서 예.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는 김도균 씨였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유현상 선생님은 조금 저희가 소개하는 이 시절보다는 형님, 그렇죠. 이미 형 미팔군에서 활동하시다 나오고 네. 다른 일을 하시는 이제 업계의 형님이셔서 조금 세대는 다르지만 재밌는 일화가 신화위 1집이 발매됐을 때 서라벌에서 네. 서라벌의 당시 음반기획부장이 유현상 씨였어요. 아, 그래서 유현상 우리 현상이 오빠는 항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네. 항상 그래서 그 백두산 음반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요게 1집이고요. 네. 이름이 대단하죠. Too 아. Fast, Too Loud. 네. 전형적인 그 메탈 이름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1집에서는 어둠 속에서라는 곡이 아, 좀 예. 한국적인 그 사운드로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2집에서 네. Up in the Sky라는 네, 어마어마한 메탈 곡이 나옵니다. 그 주연 배우가 여기 네, 들어있죠? 맞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연 배우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저희 동호인에 사실은 그 85년, 86년 당시에 파고다에서 공연을 하셨던 네. 기타리스트 지인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분의 증언을 들어보니 그 당시에 김도균 씨는 연주자들의 연주자였다라고 아, 말씀해 프로 주시더라고요. 위에 프로. 네. 네. 그리고 이 앨범이 세계 진출을 위해서 다 영어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이 금지됐었고 아, 그래서 더 클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대신 일본의 락 잡지 번이라는 잡지에 유일하게 소개된 메탈 아. 음반이에요. 네. 그래서 메탈 역사에 사실은 빼놓을 수 없는 음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코나님도 이 음반들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블랙 아, 신드롬. 네. 알죠. 네. 당연히. 블랙 신드롬. 네. 여기 보시면 그 기타리스트 김재만 씨 사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락인 코리아라는 아, 네, 컴필레이션 아시죠? 예전에는 이런 컴필레이션 앨범들이 꽤 나왔었어요. 네. 헤비메탈 쪽으로. 예. 제일 먼저 나온 건 사실 요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애프터눈이라는 애프터눈이 아주 옴니버스였고요. 유명했죠. 예. 네. 그 당시에 그 블랙 신드롬 기타리스트 김재만 씨 형님인 김재선 씨가 이제 요 대도 레코드사의 기획부장이셨다고 아, 해요. 그래서 이제 신인들을 발굴해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음반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팔린 걸로 제가 들었어요. 네, 되게 그래서? 인기가 좋았어요. 어, 그리고 이게 뭐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1, 2, 3 해가지고 예, 맞아요. 여러 개 나왔죠. 보시면 예. 2 어, 그리고 여기 3까지 다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군요.
발매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요 성공을 계기로 락인 코리아도 이제 발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락인 코리아는 김도균 선생님과 임재범 씨 주도하에 아마 예, 했던 프로젝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손무연, 이중산 네. 대단한 분들이 다 참여를 하고 계셔서 네. 메탈을 사랑하신다면 스쳐가지 마시고 꼭 들어보시기를 제가 간곡히 네. 부탁드리고 개인적으로 프라이데이 애프터눈 앨범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저도 사실 코나님처럼 네. 해외 락, 해외 네. 메탈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음. 20대가 조금 지나서 들었었어요. 근데 뭐 여기 수록된 대쉬나 네. 철장미, 네. 아이언로즈, 네. 철장미 뭐 이런 음악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네. 한국 사람이 이렇게 메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자랑스러운. 그렇죠. 네, 그래서 레코딩에 조금 부족한 면은 이렇게 이 메탈을 한국 사람이 연주한다는 것 자체로 조금 그냥 예쁘게 봐주셨으면 또 네. 싶어요. 이 당시에 하여튼 뭐 여러 밴드들이 헤비메탈 엄청 인기 장르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 인기를 뭐 무시할 수 없었죠. 이 맞아요. 국내 이번에 소개한 밴드 외에도 뭐 손무연이 있었던 웨인 부대도 있고 네, 메인 부대. 뭐 작은 하늘 뭐 이런 네, 밴드도 작은 하늘. 있었고 그 외에도 아시아나 네, 아시아나가 또 부산의- 김동률 씨랑 네, 임재범 네. 씨가 그렇죠. 부산의 헤비메탈의 완전 최고봉 그랬던 밴드들도 네. 있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사실. 예.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린 그 철장미 아이언로즈 보컬이 또 김성면 씨잖아요. 아, K2의 예. K2의 그 또 부르의 명곡이 깊은 밤의 서정곡과 또 네. 쌍벽을 이루는 노래방 넘버원 아니겠습니까? 네. 슬프도록 아름다운이죠. 아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음반 그 프라이데이 애프터눈 옴니버스에서 만약에 구하셔서 음반을 들으신다면 우리가 생각한 그 김성면 씨의 보컬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네. 떠오르지 않죠, 사실. 저 오늘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우리나라의 메탈 저력이 이렇게 대단했다라는 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할까요? 네. 네. 사실 할 말이 더 많은데. 다음에 또 네, 재밌는 이야기 한번 만들어 보고요. 오늘은 레코드 큐레이터 민지 씨와 함께 80년대 헤비메탈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